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항암을 안 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막 기운이 찬다고 해야 되나? 기운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정말 신기한 게, 이건 요 며칠의 이제 변화인데, 내 머리가 뭐랄까 까실까실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머리를 만지면 까실까실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참 행복해요. 살다 보니 이 내 밑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때도 있구나. 그 항암할 때는 그 샤프심, 부러진 샤프심만큼 그렇게 자라는 그 머리카락조차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처럼 이 머리도 그 매끈매끈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항암 주사를 안 맞으니까 이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자랄 것 같아요. 까실까실한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요. 요즘은 항상 좋아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좋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내 건강, 내 몸이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요즘은 그 난소암 수술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복하고 막 방귀도 안 나오고 막 먹었는데 가스 차갖고 막 그때 막 입원해갖고 막 앞으로 나한테 닥칠 일 걱정되지, 배는 아프지,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비하면 지금 이 무릎이 조금 가끔 아플 때도 있고 발목이 좀 시큰시큰하기도 하는데, 수술하고 그 후에 그날 너무 힘든 그날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너무 좋아요. 그날에 비하면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이제 할머니가 돼갖고 아이고 아야야 해도 그날에 비하면 좋을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요즘 날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3가지예요. 제가 영상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그 채널을 찾는 분들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 공부를 깊이 판 사람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립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가르쳐 줄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마음 공부는 꾸준히 책을 읽지 않고 눈이 아프다 보니까 그냥 좋은 유튜브 채널로 막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그리고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거울 명상 덕분에, 제 체험기 덕분에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 늘었는데, 거울 명상을 해서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울 명상으로 그걸 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다 내면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거울 명상을 해서 도움을 받은 건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내가 한번 내 핸드폰에 깔아볼까? 그 앱을 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이제 까는 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애가 무슨 그날따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 반복.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했더니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그 관찰자로 나를 바라보고 해서 뭐 도인이 된 것처럼 하고 행복하여라 하고 살아도 딸 자식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막 괘씸해 갖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막 화가 많이 났어요. 너무너무 괘씸해 갖고 막. 근데 이제 왜 아이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현실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할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날까 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거울 보고 난 무시당하는 게 싫어. 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막 거울 보고 되뇌었어요. 근데 뭐 별다른 반응은 없고 그냥 길게는 안 했는데 나는 인정받고 싶어. 무시당하기 싫어. 이렇게 했더니 아이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그럴 것 같고 타인도 그렇겠구나.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 반성했다고 해야 되나? 타인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뭐 이렇게 싶었는데 그냥 거울 명상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도움 받고 아이가 먼저 다음날 사과해서 풀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소리친 이유가 뭐 미국 주식을 샀는데 10만 원을 잃어서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하길래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잘 해결됐어요. 거울 명상은 거울 명상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만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평온하게 잘 지내는데 있었던 얘기할 만한 거 3가지를 추렸어요, 제가. 첫 번째 밥솥 이야기, 두 번째 학원 이야기, 세 번째 직업 이야기.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제 밥솥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식탁이고 이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쭈루룩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2개가 있어서 좀 깝깝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지내는 동네 지인이 라이스 꼬꼬대인가 뭐 이런 그걸 뭐라 부르죠? 스타우브? 하여튼 무슨 무쇠 솥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해초밥도 해먹고 굴밥도 해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 이탈리아 그 무쇠 솥인데 주부들 이제 사이에서는 유명한 건데 스타우브. 근데 그걸 보고 나도 이제 그 우리 집 밥솥 오래된 거니까 고장나면 스타우브 그 라이스 꼬꼬대 사야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예쁘잖아요, 뽀대나고. 내가 아무리 물욕을 없앴다고 해도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성격은 고장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고 사진 않아요. 내가 애착을 갖고 있던 어떤 물건을 정말 막 끝까지 써요. 그리고 끝까지 쓰고 더 이상 고쳐서 쓸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지면 저는 그때서야 이제 바꾸거든요. 저 의리가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낡은 밥솥을 갖고 잘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좋은 밥솥을 줘도 선물로 준다고 해도 뭐 10개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저는 거절해요. 저는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있는 것 낡고 초라해도 내 것은 정말 아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부모님하고 살 때부터 쓴 거니까 거의 15년 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밥솥을 중간에 그 속안에 내 손만 바꾸고 그리고 중간에 뭐 고장났을 때 제가 분해해서 전선 이어서 또 쓰고 해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쓴 밥솥인데 아이들도 밥도 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그때 냄비밥 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이제
그 라이스 꼬꼬떼 그거를 보고 나 그거 갖고 싶다. 우리께 이제 이미 고전 나려면 고전 날 것 같아 조만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동네 친구하고 그때 제가 이제 호박죽을 끓여서 이제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어요. 그래서 호박죽을 먹으면서 그 친구 간 다음에 이제 김밥도 큰딸이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을 안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이 밥솥 있잖아. 이거 고장날 때 다 됐어. 이거 고장나면 나 그 라이스 꼬꼬떼라는 거 그거 되게 뭐 좋다는데 나 그거 살 거다. 막 이러면서 여기 깝깝해. 막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밥솥 옆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은 밥할 일이 없었고, 왜냐면 냉동실에 이제 냉동밥이 몇 캔이 아니죠. 하여튼 몇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데펴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밥을 안 쳐서 스위치 꽂고 했더니 소뚜껑을 닫았는데 뭐 뚜껑을 닫으라는 그 오류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미 뚜껑을 틀어서 닫았는데. 그래서 고장난 거예요. 밥솥이 고장난 거예요. 왜냐면 전전날 김밥 할 때도 멀쩡하게 잘 되던 밥솥이 다다음날 밥할 때 그렇게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드는 생각, 밥솥이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리고 내 마음, 저거 고장나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치워버리고 저기다가 깔끔하게 어떻게 저쩌고. 이 마음을 눈치를 안 챌래야 눈치를 챘겠죠, 당연히.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배신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밥솥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밥솥이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 해서 밥솥 붙들고 한참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제가 땅만 있었으면 밥솥을 땅 파고 묻고 기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15년 동안,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는 나를 위해서 계속 그 전선을 붙들고 애썼을 텐데, 내가 저거 고장날 때 됐어. 저거 고장나면 나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얘가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여튼 너무 미안해서 하물며 물건조차도 이렇구나. 물건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근데 이 말 듣고 좀 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건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 몇 년 전에 모닝 내 첫 차요. 그 마지막 차였는데 그 모닝 중고차 550 주고 사서 붕붕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붕붕아 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아꼈는데 나중에 운전도 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천 시댁 간다고 애들 다 태우고 가다가 하여튼 휴게소로 들어가는 데서 삥 돌면서 화단을 타고 멈췄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큰 사고 날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붕붕아 이렇게 아껴줬더니 타이어 휠 다 휘고 물론 서천에 못 가고 우린 기차 타고 가고 의양 휴게소 거기 센터에다 맡기고 뭐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때도 느꼈어요. 저 내가 아끼고 이렇게 보살피고 막 이런 물건은 나를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구나, 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내가 밥솥한테 그런 몹쓸 산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화건 이야기. 이제 길어지면은 길어질까봐 또 걱정이네. 화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거의 10년 전부터 처음엔 꿈으로 시작했어요. 사랑은
꿈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이제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도 읽고 막 그때는 개발서 읽으면서 당연히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쿡 찔러도 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떨어지는 별똥별 보면서도 꿈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동화작가 되기였어요. 그래서 동화작가 되기 이게 이제 10년 전에 거의 7년 동안 계속 그 꿈을 갖고 있었죠. 동화작가 되기.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음 공부며 뭐 이런 거 많이 접하니까 뭐뭐 되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언이잖아요. 어떻게 확언을 해야 되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긍정형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3년 동안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3가지. 이미 된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출판된 내 책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제 그 동화책이든 그림 동화책이든 책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는 게 소원인데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시도는 안 하는데 계속 그 응모했거든요. 출판사에. 그러면 어떤 때는 답변이 오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절 메시지가 똑같아요. 거의 틀이. 뭐 그런 식으로 거절당하고 그리고 꿈은 근데 이제 출판된 내 책은 사랑받고 있다. 두 번째, 나는 500억이 있어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림책 작가가 되어 활기차게 감사히 살고 있다. 이게 이제 3년 동안 제가 학원 미래 긍정문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학원 중에 최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아프고 항암하고 이러고 나 이제 열심히 안 살 거야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밍딩의 책 소품을 그거를 아침에 딱 듣는데 어포메이션이란 책을 소개한 거예요. 동시성 같아요. 저한테 딱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학원 중에 최고라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인 거예요. 학원이. 저는 긍정문으로 계속 써놨잖아요. 뭐뭐 있다. 근데 이제 질문. 이미 사실이라고 여기는 질문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소제목으로. 그래서 나 학원 바꿔야겠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긍정문 이거를 방송 들으면서 설득당했어요. 질문으로 바꾸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이렇게 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도 나 왜 이렇게 건강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써놓은 3년 동안 벽에다 써놓고 제가 봤단 말이에요. 기존의 거 긍정문. 근데 이런 학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 말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데 전 사실은 이걸 믿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하는 막 내 모습도 막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 긍정 학원문 이게 떠올리면 미래 이루어진 내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 많이 괴로웠어요.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출판된 내 책은 사랑받고 있다. 이 학원문을 딱 보면 편히 쉬려고 하다가도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데가 없어. 빨리 또 출판사에 또 뭐 해야 돼. 편히 쉬지 못했어요. 이 학원문 때문에. 그래서 미웠어요. 이 학원문이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긍정적인 질문이 저한테 지금 딱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 왜 이렇게 건강하지? 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자지? 나 왜 이렇게 풍요롭지? 막 이렇게 하려고요. 그거 하나. 다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꿈 씨앗을 먼저 품다가 이렇게 단계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긍정적인 이 질문 학원이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업 이야기인데 너무 길다. 이제 직업 이야기는 이제 제가 기운이 조금 생기고
이제 돈도 줄어들고 이제 모아둔 돈도 그 돈도 별로 이제 놀고 이제 계속 돈을 못 벌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긴 한데 서서히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그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편에 찍을게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머리 까실까실해지고 요즘 이제 수영 가고 싶은데 그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술 자국 붉게 아직 있는데 이건 딴 사람이 날 봐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빡빡머리는 수영장 가서 샤워할 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항암했던 난소암 친구는 1년 되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커트가 됐다고 하는데 좀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는 한 6개월만 돼도 난 진짜 아주 짧은 커트 남자처럼 정말 짧은 커트 돼도 나는 그냥 모자 안 쓰고 다닐 수 있는데 하여튼 요즘은 날마다 머리카락 만지면서 헤헤헤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이 왔어요. 막 기운이 막 나요. 생기라는 게 진짜 있어요. 나무든 풀이든 막 생기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생기가 막 생기네요.